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5주차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질점의 운동역학,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힘과 가속도 법칙을 마스터해 볼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가 아주 든든한 가방을 들고 있죠? 그 가방에 적힌 식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가장 많이 보게 될 핵심 공식입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원리인데요. 기계자동차학과 학생이라면 이 공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넣어두어야 할 도구 상자, 툴킷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역학의 심장인 뉴턴의 제 법칙입니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주죠.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그림인 자유물체도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시각화하는 아주 영리한 도구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도구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단계인데요. 바닥이 평평한 수평면에서의 해석과 비탈진 경사면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하는 법을 순서대로 배워볼 겁니다. 이 4가지만 확실히 챙기면 어떤 복잡한 역학 문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운동학과 운동역학의 차이를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의 운동학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속도가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따지죠.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오른쪽의 운동역학은 질문이 다릅니다. 바로 왜 움직이는가에 주목해요. 그의 답은 바로 힘에 있습니다.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 즉 합력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공식이 보이죠? 여기서 시그마 F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합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합력이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운동역학의 핵심입니다. 왜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힘을 보면 됩니다. 역학 문제를 풀 때 막막하다면 이 5단계 프로세스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준이 될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보통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X축으로 잡는 게 가장 편해요. 둘째, 물체만 똑 떼어내서 힘을 표시하는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합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넷째, 물체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구속 조건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바닥을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수직 방향 가속도는 0이 되겠죠. 마지막 다섯째로 이 식들을 계산해서 원하는 값을 구하면 끝입니다. 이 체계적인 순서를 지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체를 밀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방해꾼, 바로 마찰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찰력은 항상 물체가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서 운동을 방해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상태가 있어요. 물체가 아직 멈춰 있을 때 버티는 힘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지 마찰 계수와 누르는 힘인 수직 항력을 곱한 최대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반면 물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의 수직 항력을 곱한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죠. 표면이 거칠수록, 그리고 바닥을 세게 누를수록 마찰력은 커지게 됩니다. 이제 이 마찰력을 수식에 포함할 준비가 되셨나요? 실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질량이 50kg인 상자를 200N의 힘으로 밀고 있습니다. 운동 마찰 계수는 0.3이네요. 우선 수직 방향을 보면 위로 받치는 수직 항력에는 아래로 당기는 중력인 50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m/s 제곱과 같아서 약 490.5N이 됩니다. 이제 운동 방향인 X축을 볼까요? 당기는 힘 200N에서 마찰력인 0.3 곱하기 490.5를 뺍니다. 이 합력이 질량 50 곱하기 가속도 A가 되는 거죠. 식을 정리해보면 상자의 가속도는 초당 1.06m씩 빨라지는 값으로 계산됩니다. 수직에서 힘의 평형을 찾고 수평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이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무대를 비탈길로 옮겨볼게요. 30도 경사면에서 10kg짜리 상자가 미끄러집니다. 이때는 좌표축을 경사면을 따라 기울이는 게 요령이에요. 먼저 바닥에 받치는 수직 항력에는 중력의 경사면, 수직 성분인 mg 코사인 30도와 같아서 약 84.96N이 됩니다. 이제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을 계산해보죠. 중력의 평행 성분인 mg 사인 30도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μkn을 뺍니다. 이 값이 바로 질량 10 곱하기 가속도 A가 됩니다. 계산 결과 상자는 초당 3.21m씩 속도가 붙으며 미끄러지게 됩니다.
중력을 두 방향으로 나누는 것, 경사면 문제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보죠. 피탈길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물체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경우입니다. 질량 5kg인 물체를 80N으로 당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마찰력의 방향이에요. 물체가 위로 가려고 하니 마찰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당기는 힘 80N에서 아래로 방해하는 중력 성분인 24.53N과 마찰력인 10.62N을 모두 빼주어야 합니다. 이 결과가 질량 5 곱하기 가속도 A가 됩니다. 최종 가속도는 초당 8.97m씩 빨라지는 양수로 나오네요. 힘의 방향과 마찰력의 반작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심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물체가 정말 움직이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죠. 이를 판별하는 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물체가 멈춰 있다고 가정하고 가속도를 0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마찰력 F를 계산해 보세요. 만약 이 필요한 힘이 바닥에 버틸 수 있는 한계치인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거나 같다면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힘이 한계치를 넘어선다면 그때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운동 상태로 판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속도부터 구하지 말고 이 판별 로직을 거치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금 배운 판별 로직을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30kg짜리 물체를 80N으로 밀고 있어요. 정지 마찰 계수는 0.4입니다. 우선 바닥에 버틸 수 있는 최대 버팀력,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산해보니 117.7N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고 있는 힘은 고작 80N 뿐이죠? 그림을 보세요. 버티는 힘이 밀어내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80은 117.7을 이기지 못하므로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속도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계산 결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힘의 균형을 먼저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볍게 복습해 볼까요? 여기 4가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면 문제는 20kg 물체를 100N으로 밀 때의 가속도를 묻고 있네요. 두 번째는 45도 경사면에서의 가속도 구하기입니다. 세 번째 판별 문제에서는 5kg 물체를 20N으로 밀었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인 24.5N보다 작음으로 정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이는 접촉력 문제까지 있죠. 정답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식을 세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연습만이 실력을 만듭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속 조건은 두 물체를 잇는 줄이 팽팽하다면 두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차와 뒤차가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같은 속도로 빨라지겠죠? 또한 줄에 걸리는 힘인 장력은 양쪽 물체를 서로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아무리 많은 물체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된 물체들을 분해해서 보는 법을 배워보죠. 연결된 물체를 푸는 필살기, 분해 분석법입니다. 첫째, 연결된 각 물체를 마치 남남인 것처럼 따로 떼어내서 각각의 자유물체도를 그립니다. 이때 물체 사이의 장력 T를 잊지 말고 표시해주세요. 둘째, 각 물체에 대해 독립적인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A에 대한 식 하나, B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겠죠. 셋째, 이 두 식을 서로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부 힘인 장력 T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고 전체 시스템의 가속도 A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정복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입니다. 역학의 고전, 에트우드 기계를 분석해 봅시다. 도르래에 두 무게가 걸려있는 형태죠. 5kg인 M1이 3kg인 M2보다 무거우니 왼쪽으로 기울며 움직일 겁니다. M1 입장에서는 아래로 당기는 중력에서 위로 버티는 장력 T를 뺀 것이 M1A가 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M2 입장에서는 위로 당기는 장력 T에서 아래로 당기는 중력을 뺀 것이 M2A가 되죠. 이 두 식을 합치면 장력은 사라지고 가속도는 전체 질량의 합분의 질량의 차이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예쁜 공식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니 초당 2.45m씩 가속되네요. 도르래 문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이번에는 경사면과 도르래가 합쳐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입니다. 일종의 줄다리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쪽에서는 매달린 물체 B가 중력인 MPG의 힘으로 전체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경사면 위에 물체 A가 중력의 경사면 성분인 MH사인 세타의 힘으로 버티거나 반대로 끌어가려 하죠. 이 두 힘을 비교해서 더 큰 쪽으로 운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B의 중력이 더 크다면 B는 내려가고 A는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겠죠. 각 물체별로 식을 세워 장력을 소거하는 방식은 앞서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이길지 먼저 판단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는 줄 말고도 스프링으로 연결된 경우도 많죠. 여기서 등장하는 법칙이 바로 훅의 법칙입니다. 스프링이 내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고 방향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으로 F는 -KS라고 씁니다. 여기서 K는 스프링의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강성 계수예요. 만약 물체가 매달려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아래로 당기는 중력 mg와 위로 당기는 스프링 힘 KS0가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이라면 이 힘을 합력에 포함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스프링은 늘어난 만큼 힘을 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줄로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 몸을 맞대고 있는 접촉력 분석입니다. 이것도 요령만 알면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일단 두 물체를 본드로 붙인 것처럼 하나로 보고 전체 가속도를 구합니다. 미는 힘 P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2단계, 이제 궁금한 물체 하나만 떼어냅니다. 뒤에 있는 물체 B를 볼까요? B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은 A가 뒤에서 밀어주는 접촉력 F10분입니다. 따라서 이 접촉력은 B의 질량 곱하기 방금 구한 전체 가속도를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로 가속도를 구하고 부분으로 내부 힘을 구한다. 이 2단계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이제 강의에 막바지네요. 문제를 다 풀고 검토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마스터 체크리스트 4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빠진 외력은 없는지 다시 보세요. 특히 마찰력 방향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 방향을 X축으로 설정했는지 좌표계를 확인하세요. 셋째, 힘을 나눌 때 사인과 코사인을 헷갈려 거꾸로 쓰지 않았는지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연결된 물체들의 가속도가 서로 같은지 구속 조건을 다시 한번 살피세요. 이 4가지만 완벽하면 여러분의 답안지는 만점이 될 겁니다. 꼼꼼함이 곧 실력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줄 총 6문제를 준비했어요. 수평면과 경사면, 해석 문제 각각 2문항씩, 그리고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하는 도르래와 접촉 시스템 문제 1문항,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보는 판별 문제 1문항입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수업 전까지니 늦지 않게 준비해주세요. 혼자 힘으로 식을 세우고 끝까지 계산해보는 과정이 여러분을 진정한 공학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오늘 배운 5단계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초를 잘 닦았으니 이제 더 흥미로운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무게 변화, 그리고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원리인 원운동과 뱅크 도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오늘 배운 힘과 가속도 법칙이 거기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동역하기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